안녕하세요, 피규어올릭의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유병진님께서 보내주신 SH 피규어아츠 아이언맨 마크 22 핫로드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18년 12월 15일, 가격은 6,264엔입니다. 마블 에이지 오브 히어로즈 익스비션 오사카 회장에서 공식 숍에서 판매되었던 제품으로 건메탈 컬러의 메탈감과 이 불꽃 디자인이 융합된 핫한 마무리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펙트도 포함하기 때문에 비행 상태와 공격 상태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하는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아이언맨 마크 22 핫로드 설명 보도록 하죠. 이름의 유래는 개조한 자동차를 가리키는 핫로드입니다. 워머신 마크2의 프로토타입 버전이며 등에 부착된 무기와 색깔을 제외하면 워머신 마크2와 외양이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고요. 그러면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SH 피규어 제품에서 많이 보던 형태입니다. 제품의 모습, 사진을 활용해서 형태를 만들고 있는 디자인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박스 패키지에 보시면은 마블 에이지 오브 히어로즈 행사 타이틀 로고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 있는 것 볼 수가 있겠고, 한 로드에 걸맞는 이 특유의 불꽃 형상 문양으로 패키지를 장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뒷면에는 각종 이제 액션 및 구성들을 볼 수 있는 공식 포즈들이 살짝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패키지는 생각보다 참 아담하게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내용물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죠. 자, 내용 구성품 매우 심플합니다. SH 피규어아츠 소체와 이펙트 파츠들, 그리고 교체용 손 파츠 6개. 네, 끝입니다. 다른 거 없고요. 딱 들어있는 요 정도 패키지 구성으로 딱 마무리가 되는 매우 심플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22 핫로드. 앞서 설정 언급을 했었지만 일단 디자인은 워머신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 상반신 흉상 부분만 놓고 보면은 뭐 거의 워머신이라고 해도 뭐 거의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컬러링 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반신 위주로는 워머신의 컬러링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흉부 쪽 아크 리액터가 붙는 요 위치의 네모 디자인 역시 워머신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단 한 로드의 명칭을 그대로 맞춘 듯한 이 빨간색 이 라인들, 빨간색 컬러링도 그렇고 이 불꽃 문양, 다른 데서도 이 한 로드가 명칭이 붙는, 다른 데서도 많이 보이는 이 불꽃 문양, 이러한 디자인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어떻게 보면 이제 워머신에다가 불꽃 도색을 입힌 약간 이러한 느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포인트가 되는 이러한 디자인적인 표현은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한로드의 문양 부분과 이 워머신 원래의 이쪽 이 구성의 경계면은 살짝 그라데이션 형태가 되고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디자인이 접목되는 약간 이러한 인상으로 디자인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슈트의 디테일 표현은 상당히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주 깊게 파여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슈트 부분에 이러한 몰딩이라든지 기본적인 디테일 표현들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얼굴 조형 역시 마스크, 슈트 이런 것들은 뭐 나름 잘 따라온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컬러감이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유의 금속 컬러링 이러한 표현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처음에 봤을 때 약간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이 등을 보시게 되면은 조인트가 그대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소체를 그냥 워머신 소체를 그대로 활용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양쪽 어깨 부분에다가 각종 이제 뭐 부장들 추가 장착하고 있는 이 워머신에서 그 부분을 빼고 소체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 부분이 그대로 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이 부분을 덮어줄 커버라든지 마개 정도라도 있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처음에 꺼냈을 때는 이 등 쪽에 무슨 별도의 커버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추가 장착하는 파츠가 있는 건가 싶었지만 내용물을 뒤져봐도 없었고, 공식 사진은 또 절묘하게 등이 안 나와서 몰랐는데 등 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의외라면 의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체를 돌려쓰기 하다가 나온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전반적인 디테일 표현 도색감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이다시피 딱히 뭐 흠잡을 만한 포인트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둘러보다가 딱 한 군데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네, 이게 무슨 모든 제품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만, 엉덩이 쪽에 떡하니 보이는 게이트 자국, 갈가내고 싶은 이러한 자국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 빼고 나면은 또 있을까 싶었지만 은근히 곳곳에 이러한 자국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생각보다 눈에 잘 띄지는 않을 뿐, 이러한 게이트 자국들은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메탈릭 도색을 하고 있어서 이 금속의 색감 표현은 상당히 잘 되어 있지만, 솔직히 금속이 사용되어 있지는 않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관절 부분 역시 플라스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져보면 딱 한 군데, 이 발 부분만큼은 다이캐스트가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플라스틱의 질감과 온도를 느낄 수가 있지만, 이쪽만큼은 차가운 특유의 다이캐스트 느낌의 이러한 금속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쪽에 이제 접지를 했다든가 포징을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이런 발 쪽에 무게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쪽에다가는 다이캐스트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해서 관절 부분이나 이런 데를 좀 더 살펴봤지만, 관절 부분에 사용되지 않은 것 같고요. 딱 발 부분에만 사용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뭐 외형은 이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구성 옵션 파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패키지에서 살펴봤듯이 이 제품 옵션 파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포즈를 잡을 때 사용하는 교체용 손 파츠입니다. 일단은 편손 계통, 좌우 편손 한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도색 상태는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양쪽 손끝만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손 전체는 빨강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등 쪽, 손등 쪽에 이 덮개 부분은 돌려쓰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해야 될까? 이게 보통은 그냥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통짜 사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손파츠는 또 같이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포즈를 위한 교체용 손파츠 한 세트 추가 구성되어 있고, 이쪽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펙트 파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손바닥에 이제 돌기가 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돌기 부분을 이용해서 이펙트 파츠를 끼워서 리펄서를 이제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펙트 파츠 구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길이가 좀 짧은 것 일단 한 세트, 손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홈에 끼워야 되는 요 홈이 또 파여 있는 이러한 구조 한 세트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것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에 사용을 하지만 좀 더 길이가 긴 형태 역시 한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길이 차이를 보게 되면은 대략 이러한 느낌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부분을 좀 빼놓고 보게 되면은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느낌과 좀 더 커져 있는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약간 이러한 느낌의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이펙트 파츠를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쌍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홈이 파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돌기가 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바닥에 홈이 있어서 발바닥에다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손과 발 쪽에 전부 다 추진력을 형태로 해갖고 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던가 이러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펙트 파츠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리펄서 액션을 취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비행 같은 것도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옵션 파츠들이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의 패키지 구성에는 베이스가 없습니다. 뭐 아이언맨 액션 등이 뭐 지상 히어로 랜딩 액션이라든지 리펄서 액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옵션들을 보게 되면은 공중 액션까지 나름 공식적으로 활용하라고 넣어준 구성들이 보이는데, 정작 제품 패키지만 가지고는 공중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베이스 파츠를 활용하던가 아니면 다른 제품의 베이스를 빌려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는 점, 행사 한정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도 불구하고 베이스 정도는 좀 챙겨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뭐 구성 옵션품이 화려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단촐하게 들어가 있는데 베이스마저 없다라는 점은 살짝 의외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H 피규어아츠 라인업이긴 만큼 기존의 관절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어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전 잘 돌아가는 어깨 관절 취하고 있습니다. 어깨 장갑 부분이 또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팔 가동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을 좀 많이 줄이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깨를 좀 뽑혀 나오는 형태의 가동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어깨 관절 형태를 보여줍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중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들을 활용해서 생각보다 많이 굽혀지는 형태, 완전 접힘이라고 하기엔 공간이 조금 이격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움직이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가동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슴 쪽 부분하고 허리 쪽에서 두 군데가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쪽 부분으로도 잘 움직이는 허리 가동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상반신을 젖히는 형태도 가동 가능하게 되어 있고, 허리 아래쪽 역시 마찬가지로 회전되고 또 추가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 두 군데를 전부 다 활용해서 다양하게 가동축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 쪽 사이드 스커트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또 개별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것을 올려주게 되면은 다리를 완전히 벌리는데 큰 제약이 없는 수준으로 가동을 취해 줄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앞뒤 가동 부분 역시 크게 제약이 오는 형태는 아니라서 마음껏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큰 폭으로 접히는 무릎 가동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또 가동이 다 됩니다. 좌우 측면으로도 꺾어줄 수가 있겠고, 앞뒤 가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등 쪽에 장갑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꺾여 나가거나 그러한 구성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꿈치 딱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꿈치는 또 개별로 가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할 것이 없는 관절 가동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SH 피규어아츠 마블 히어로 오사카 한정으로 나온 한로드 마크 22 제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행사 한정으로 판매된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와서 구하려고 하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제품 자체는 워머신의 소체를 그대로 활용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색 및 제품의 전체적인 상태는 상당히 잘 나온 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약간의 게이트 자국이 신경 쓰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한정이라고 하기에는 옵션 구성품이 상당히 조촐하게 나온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베이스 정도는 넣어서 이 비행 액션 정도는 재현할 수 있게끔 해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물론 베이스를 별도적으로 따로 구매를 해서 연출할 방법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제품 패키지 구매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구현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유병진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제품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